네, 안녕하세요. 와니와니 하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키움증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 역대급 증권 열풍 지속, 전 사업부문 강한 성장세 흐름으로 전고점 돌파 시도하나라는 그런 키워드로 좀 잡아봤습니다. 키움증권의 투자 포인트입니다. 일단 증권주 여전히 저평가 시선입니다. 지금 사실 이제 금융주에 대한 전반적인 좀 저평가 시선이 있습니다. 특히 뭐 은행 쪽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뭐 굉장히 열풍이 나온 것 치고는 상승률이 좀 적다라는 게 대부분의 좀 생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좀 어느 정도 또 올라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 좀 기록한 실적들이나 그런 거에 비해서는 조금 아직까지는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일평균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에 고객 예탁금이 좀 줄어들고 있기는 해요. 예탁금이 좀 줄어들고 있고 지금 코인 쪽으로 살짝 좀 쏠리고 있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많은 이제 규모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월이 어마어마했고 그 다음에 2월은 조금 줄어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좀 높은 흐름을 좀 기록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키움증권 지난해 2분기 시작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좀 갱신을 했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코로나19로 이제 2020년 3월에 굉장히 최저점을 갔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다들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요 라인에서 너도 나도 이제 주식하면 돈 잘 번다, 뭐 대박 난다 이런 게 워낙 좀 크게 있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주식시장에 들어온 사람들이 많아졌고 예탁금 늘어나고 이제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불릴 만큼 사실 뭐 이제 주력 섹터로 그냥 들어가서 돈만 넣어 놓으면 뭐 진짜 뭐 그냥 웬만하면 다 수익을 보는 그런 시장이 좀 잠깐 있었죠. 워낙 많이 뭐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야 이제 그 하락을 코로나19에 대한 이런 증시 하락을 얻어 맞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지만 신규로 들어온 사람들한테는 거의 진짜 축배 분위기로 좀 진행이 됐었죠.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뭐 키움증권 같은 경우 리테일 쪽에서 굉장히 좀 치중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역대 실적이 계속적으로 좀 갱신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전히 개인 투자자의 주식 시작 영향력이 계속적으로 좀 상승하고 있습니다. 사실 개인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으면 공매도는 애초에 좀 진행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개미들이 힘을 모아서 이제 엄청나게 저항을 하다 보니까 이런 공매도 같은 것도 사실 좀 뒤로 미룰 만큼 굉장히 좀 영향이 커졌고, 뭐 기관이랑 외국인이 뭐 4조씩 집어 던져도 개인들이 다 받아내면서 증시의 하락도 좀 막아주고, 사실 예전 같았으면 그 정도면 거의 진짜 막 서킷 브레이커 발생되고 막 난리가 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막아줄 정도로 개인들이 정말 엄청난 자금들이 좀 생겨나면서 그 부분에서 좀 디펜스를 할 정도로 여전히 좀 영향력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리테일 기반 수익성이 확대가 계속됐고 그 부분이 이제 끝난 게 아니라 고객 기반에 대한 그런 지속적인 확대가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원략정 이런 것들, 그다음 신규 계좌 개설이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성장 흐름이 좀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비대면 계좌 개설이 연일 최고치인데 뭐 세외 일평균이 4만 개 정도에서 이제 지난 11일 기준으로 보면 6만 개로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계좌 개설이 정말 많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계좌 개설 많이 한다라는 거는 이제 신규로 진입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활동 계좌 수도 뭐 토탈로 치면은 300만이 넘는데 일단 활동 계좌 수는 이제 255만 개로 굉장히 좀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브로커리지 순 영업 수익은 이제 전년 대비 290%,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에 대한 이런 돈이 많이 쏠렸다라는 거죠.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한 거고, 그리고 신용거래도 굉장히 많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은행에서 대출 나와서 하는 사람들도 계시지만 그냥 신용으로 바로 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뭐 증거금에 따라서 충분히 뭐 소액으로도 이제 뻥튀기를 해서 좀 투자를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이제 신용거래가 확대가 됐고, 그에 따른 이자가 뭐 이건 뭐 거의 모든 증권사 이제 HTS를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회사들이 좀 비슷하게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브로커리지 쪽을 제외하더라도 뭐 대체 투자 자산 인수 쪽, 그다음 채권 발행, 주식 발행 요런 쪽으로도 좀 이제 많이 올라왔습니다. 9위와 6위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되면서 이제 IB 부분도 수익성이 좀 다변화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주식, 채권 중개, 장외 파생 상품 부분까지도 이제 확대가 돼서 좀 잘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전히 물론 지금 이제 그런 얘기는 있을 거예요. 이제 뭐 거래 대금도 좀 줄고 있고, 그 다음에 시장도 좀 박스권 흐름을 좀 유지가 되고 있죠. 그래서 뭐 재미없는 시장이다 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저조차도 지금 왜 이렇게 박스권입니까 라고 했을 때 재미없는 시장이라고 저도 방송에서 표현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예전에 반도체 친환경 인프라가 정말 이렇게 막 고공행진하면서 계속 수익을 줬는데, 지금은 이렇게 올라가다 살짝 쉬어가고 있고, 이제 개별주들 뭐 예를 들면 최근에 테슬라 쪽에서 이제 이제 비트코인 언급이 나왔죠. 그거에 따라서 사실 코인주도 굉장히 움직였고, 그다음에 항공우주 쪽 움직였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개별 이슈, 쿠팡 때문에, 쿠팡 덕분에 쿠팡 관련주도 막 날아가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슈나 테마 쪽으로 조금 따라가지 못하면 좀 재미가 없는 그런 시장이 또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그건 좀 따라가기가 사실 좀 쉽지가 않거든요. 상한가로 막 연달아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뭐 영향이 좀 있었지만, 뭐 그래도 여전히 좀 주력 섹터들이 견조하게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금 다소 좀 주춤한 상황이지만, 이런 열기가 당장 꺼지기에는 사실 좀 지금 뭐 당장 꺼진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기 때문에 한동안 이런 흐름들은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키움증권을 좀 살펴보면, 사실 이제 차트적으로 보면 좀 올라오긴 했지만, 물론 올라왔어요. 이제 코로나19 이전보다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주가는 상승을 했지만, 여전히 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좀 접근하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약간 보수적으로 좀 잡아서 좀 접근을 한다라면은 지금 요 60선을 아마 한번 테스트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60선이 지지가 나오는 걸 확인을 하고 들어가셔도 늦지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단 21선이 한번 깨졌거든요. 근데 요거 보시면은 20선 깨지고 좀 하락할 때 60선에서 안 닿고 이렇게 갔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가깝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지지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 라인에서 지지를 하지 못하고 이제 빠지게 됐을 때는 한번 요 정도 라인까지는 뭐 이렇게 오래는 아니지만 한번 이렇게 한번 싹 빠졌다가 캔들 자체라기보다는 이런 아래 꼬리가 확 생기는 거 있잖아요. 요런 걸로 한번 훅 들어갔다 나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라인에서 조금 더 비중을 실어주는 그런 부분으로 좀 접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일단 여기 라인에서 이탈이 안 되면 박스권 하단 라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하셔가지고 지지 나오는 거 확인하고 매수하셔가지고 여기 이제 16만 원대에서 그냥 바로 매도하는 한 10에서 10 한 3, 4% 정도 뛰기를 좀 노리는 이런 박스권 매매로도 사실 접근이 충분히 좀 유용한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수적으로 보신다면야 여기에서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접근하셔도 상관없고요. 만약 여기 안 들어오면은 그냥 요건 관심종으로만 계속 두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 60선에서 터치만 해서 지지만 나온다면은 이제 다시 상승할 그런 여력은 좀 충분합니다. 실적도 굉장히 좀 잘 나왔고, 그다음 전 사업 부문 뭐 리테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리테일 브로커리지 이쪽 굉장히 좀 잘 나오면서, 아까 말씀드린 뭐 채권이라든지 그런 뭐 주식 발행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으로 좀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성장성은 충분히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봉상으로도 보셨을 때 20주선을 깨지 않고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이제야 막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막 그 라인을 좀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뭐 13만 1,500원 정도 이탈 안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뭐 20주선으로 본다라면 12만 7천원인데 거기까지 가면 좀 너무 좀 피곤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런 라인으로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주봉상으로 이제 잡았던 라인이 지금 여기 12만 7천원 라인부터 지금 요 윗라인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 매수 밴드로 잡은 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까지 한번 빠질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거 그 아랫라인 단계들이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 아랫라인에서 잡게 됐을 때는 이제 한 11만 5천원 정도로 좀 대응을 하시면은 여기 박스에서 잡고
여기서 대응을 하면은 충분히 좀 빠르게 좀 대응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 라인들이 좀 중요해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여기 라인에서 매집이 된다라면은 여기로 좀 대응을 해보시는 방향으로 좀 접근을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지금도 충분히 상승 여력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신규 매수로 좀 접근을 한다라면은 기존의 보유자들은 수익이기 때문에 사실 뭐 나쁘지는 않지만, 신규로 이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60선 지지된지 확인하고 눌리게 되면 이제 그 밑에 라인에서부터 좀 매집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좀 드리는 거고요. 일단 월봉이나 주봉상으로 봤을 때 그 전고점 라인을 이제 거래량 동반한 장대 양봉으로 돌파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라인들은 신고가 흐름으로 가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움직임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요. 월봉상 아직 뭐 볼벤 상단 계속 따라서 가고 있고, 이제야 정배열이 나왔기 때문에 우상향 할 가능성은 굉장히 좀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기적인 파동으로 봤을 때 뭐 약간의 좀 조정 흐름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보시면 이때도 상승하다가 이제 조정 나서 21선 터치하고 갔기 때문에 지금도 한번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조정 시점에서 한번 좀 잡아보는 관점으로도 들어가 보자 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신규 매수자 관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나는 뭐 기보유자다 라고 하신다면은 뭐 이제 13만 7천원 라인 정도, 뭐 좀 보수적으로 잡으면 14만원 라인 정도 깨지면은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하셨다가 다시 mid라인에서 추가적으로 좀 담아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 신규 매수자와 사실 이 기보유자의 관점은 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신규 매수자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일단 60선 지지되면은 고박스권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은 아랫라인에서 충분히 좀 한번 매집을 해서 그 흐름들 좀 따라가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거야 뭐 어차피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좀 키움증권 오늘 좀 마무리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